슬라이드 쇼. 뭘 해도 상관없어. 어떻게 해요? 네. 2학년 들어가면 서로 적어가지고 밖에 들어와야 되는데 일단은 시작하자. 재고상 그 리모컨 있지 않아요? 이걸로 클릭하면 돼요. 네, 일단 그걸로 하세요. 선생님들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시각장애인의 공간 지각 및 공간 적응을 돕는 노산치 개발을 맡은 강태구 김현중 김승환입니다. 먼저 저희는 대략 이렇게 했는데 제스 나노 조립 및 개발 환경을 세팅하고 인텔 리얼센스 SDK 2.0으로 인텔 리얼센스 D 4.5 카메라를 사용하고 계단 개수 구하기를 하였습니다. 먼저 계단 개수 구하는 순서는 대략 이런데 카메라로 영상을 먼저 습득하고 데이터셋을 프레임별로 나눠서 구하고 캠으로 이제 그 이미지들을 세그멘테이션합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추출한 뒤 그 이미지를 보정해서 윤곽선을 검출하고 가로선 픽셀업으로 그레디엔트 그래프를 그린 다음 그 그래프에서 나오는 피크점을 통해서 계단 개수를 구할 것입니다. 밑에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잭슨나노 조립 및 세팅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이렇게 조립하였고요. 아까 전에 근데 그림을 하나 빼먹긴 했는데 그 와이파이 저 안테나를 안 그려주는데 어쨌든 먼저 세팅과 BNC 뷰어를 할 건데요. 제슨 나노를 먼저 킨 다음에 BNC 뷰어를 다운로드해서 와이파이를 공유하게 되면 노트북에서 BNC 뷰어를 통해서 이제 제슨 나노를 이렇게 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킨 다음 필수 라이브러리를 설치하고 콘다 개발 환경을 설정하고 텐서플로우, 케라스, 파이토르치 등 머신러닝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였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계단 개수 구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파트가 나눠서 총 두 부분으로 소프트웨어 외우적인 부분, 일단 두 부분으로 머신러닝과 관련된 부분과 그리고 계단을 개수를 구하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두 부분을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일단 총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스테어 디텍션을 통해서 계단을 인식하고 그 다음에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을 통해서 그 뒤에 사용될 계단만큼의 영역을 추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 모바일 넷 버전 2를 이용해서 전이학습을 시켰으며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을 사용하고 이번 중간 발표 때는 구현하지 못했지만 위클리 슈퍼바이스드 시메트릭 세그멘테이션을 이용해서 마스킹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과정은 이미지 트랜스폼인데요. 가우시안 블러를 이미지를 필터 처리하고 케미 엣지로 계단 윤곽선을 처리하고 허프라이너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길어진 이미지를 보정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거치는 과정을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처음에. 그리고 그 다음은 계단의 개수를 구하고자 호리존털 썸스를 이용한 그 두 개의 차례를 이용해서 디센트 그래프를 그리고 이 디센트 그래프로부터 계단의 개수를 구하는 알고리즘을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먼저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과정은 방금 전 슬라이드에 요 첫 번째 부분에 대응되는 부분입니다. 데이터셋을 구축해야 되는데 데이터셋을 일일이 다 사진에 한 장 한 장씩 찍고 수집하기 매우 번거로운 관계로 교수님과 인터뷰 이후로 그 데이터셋을 구축할 때 그러니까 계단을 찍을 때 영상을 찍는 건데요. 계단을 찍는 영상을 한 1분 정도 찍고 그리고 계단을 아닌 부분을 복도 영역, 저희 같은 경우는 복도 영역을 했는데 복도 영역을 한 1분 정도 찍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프레임 단위로 영상을 그 구분을 해서 라벨링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여기 왼쪽 사진 보게 되면은 여기가 홀웨이 부분, 즉 복도 부분을 라벨링한 거고 그리고 오른쪽 계단 사진도 다음과 같이 라벨링할 수 있었고 오른쪽에 보게 되면 파이썬 코드를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하면 알 수 있었습니다. 파이썬 코드 다음과 같이 작성해서 이렇게 구했습니다. 네, 그리고 먼저 이런 스테어 디텍션 부분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시킬 건데요. 총 한 5가지 다 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데이터셋을 불러오고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를 일단은 먼저 선언을 해주고요. 그리고 데이터 제너레이터 학습에 필요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그멘테이션이나 이런 그리고 모델 학습에 필요하기 위해서 전처리해주는 과정들을 여기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트랜스퍼 러닝을 하기 위해서 모바일 넷 버전 2를 불러오는 과정을 일단 해주고 그거를
그걸 통해서 저희가 준비한 데이터셋을 통해서 대입해서 학습을 시키는 과정까지 진행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새롭게 그걸 통해서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을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모델을 선언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그거 캠에 직접 여기서 구현을 하고 그 다음에 그와 저희가 지금 방금까지 얘기한 거에 관련된 그 모델 리저트를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오른쪽부터 보시면 얘는 뭐 라이브러리를 선언해준 부분이고요. 그리고 얘는 뭐 실제로 데이터셋이 잘 들어있나 데이터들이 잘 들어있나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있더라고요. 네, 지금 두 번째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기에서는 데이터 개수가 다음과 같이 나왔을 때 총 복도 이미지는 2109개 그리고 계단 이미지는 801개인데 이 정도로 학습하기에는 데이터 수가 부족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이미지 데이터 제너레이터를 이용해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로테이션 렌즈를 씹어주고 위드 시프트 렌즈, 헤이트 시프트 렌즈, 그리고 브라이트니스 렌즈, 그리고 시어 렌즈, 줌 렌즈 등을 이용해서 어그멘테이션을 진행하였으며 이 데이터셋에서 10%는 검증을 위한 밸리데이션 셋으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프로세스 인풋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라이브러리 선할 때 프롬 클래스 어플리케이션 모바일 넷 버전 2, 인풋 모바일 넷 버전 2, 프리프로세스 인풋이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트랜스퍼 러닝을 하기 위해서 이 데이터셋을 이 모바일 넷을 위한 인풋을 주겠다라는 부분을 함수로 만든 걸 저희가 적용을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밸리데이션 테스트 같은 경우는 딱히 어그멘테이션 안 하고요. 그리고 실제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전처리 과정을 거쳐서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구현한 거고요. 제가 뒷부분의 내용을 설명드리기 전에 잠시만요. 2학년 선배분 수락 해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 부분은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은 기존의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즉 CNN은 컨볼루션 레이어로 특징을 추출해서 프리 커넥티드 레이어로 클래스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번에 구현하고자 하는 캠 같은 경우는 컨볼루션의 어떤 특징성의 플래튼 과정을 없앤 거예요. 그 대신에 다음 같은 GAP,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을 거쳐서 다음 같은 어떤 레이어를 만들게 됩니다. 그럼 이 컨볼루션 연산을 거친 출력을 같은 분류 갭을 적용시키게 되면은 다음 같은 WN 이런 값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거와 저희가 원하는 어떤 액티베이션 맵과 그 닷 프로덕트를 적용해서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거냐라고 해보면 n번째 채널의 정보가 클래스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가중치가 같아낸 값과 어떤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CNN 같은 경우는 공간적인 정보가 다 사라지게 되는데 저희가 구현한 캠을 이용하게 된다면 이 머신러닝 모델을 적용했을 때 공간적인 정보마저 살리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CNN 모델을 거쳤을 때 어느 부분을 중심적으로 학습을 했는가라는 걸 판단할 수 있게 되고 저희는 여기에서 그럼 이 값들을 이용해서 그 뒤에 마스킹을 보다 편하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 일단은 먼저 트랜스퍼 러닝을 먼저 진행을 해야겠죠. 일단 베이스 모델은 모바일 네트 버전 2로 바꿔왔습니다. 이때 뭐 이미지넷을 하기 위한 가정 웨이츠들을 갖고 있는 이 모바일 넷을 불러왔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 2D 이 부분을 추가시켰습니다. 이건 1차원의 데이터를 펴주는 값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진 분류기를 만들기 위한 거니까 계단인지 복도인지 딱 두 가지만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단인지 아닌지만을 구분하기 위해서 아웃풋 레이어는 덴스 레이어를 줘가지고서 이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분은 모델 선언을 해준 부분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그 모델을 학습을 시킨 과정입니다. 얘는 원래 그러니까 레이어스가 원래 보통 바로 학습을 할 수 있게 되는데 트롤 값을 보통 설정이 되는데 가끔 어떤 모델 같은 경우는 폴스 값으로 설정되는 값이 있어서 트롤 값을 바꿔준 거고요. 여기 트레인 부분은 저희가 한 모델을 통해서 모델로 이 가성을 전이학습시킨 과정입니다. 그래서 제일 잘 나온 모델을 모델.h5를 넣고요. 이 모델.h5 모델을 불러온 다음에 저희가 캠을 구현하기 위해서 새로운 모델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라스트 웨이트, 즉 모델의 마지막 레이어의 웨이트를 불러왔고 이것은 뒤에서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을 구현할 때 쓸 부분이고요. 저희가 구현한 모델에서 이거를 보게 되면 이 모델을 보게 되면은 다음같이 위에 모델 구조가 쭉 있는데 그 뒤에 마지막 세 개만 뽑아왔어요. 그럼 덴스 레이어,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 그다음에
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마지막 레이어와 마지막 세 번째 걸 가지고 오요. 근데 이때 왜 마지막 거 갖고 온 건 이해가 되는데 결과값을 프레딕션 값을 의미하는 거니까 가져온 건 이해하는데 왜 이걸 갖고 와야 됐을까라고 의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의문은 왜냐면 저희가 캠을 구하기 위해서는 스페셜한 그 공간적인 정보는 거쳐야 되는데 보존돼 있어야 되는데 이 글로벌 에버리지 툴링을 거치게 되면 공간적인 정보가 다 사라지게 되니까 그 공간적인 정보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뒤에서 세 번째 거를 가지고 오게 된 것이죠. 그럼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서 실제로 저희가 스틸 에디션을 진행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일단은 사진 일단 전처리해서 예측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뉴 모델.predict하면 프레딕트 저희가 새로 만든 모델에서 그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까 프레딕트 하면은 맨 마지막 거고 라스트 커머셜 아웃풋이면 그 원래 기존의 모델에서 있었던 프레딕트는 요걸 의미합니다. 레이어를 순서대로 보면 요거를 순서대로 반환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로 맞고요. 그 다음에 스퀴즈를 통해서 어떤 얘가 앞에 퍼스트 엑시스를 그냥 없앤 거고요. 이건 그냥 중요하지 않고 그러면 이 피처 액티베이션 맵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설정을 했냐면 이 마지막에 라스트 컨버전 아웃풋을 가지고 온 사람은 수락 좀 할게요. 라스트 컨버전 아웃풋의 그 사이즈를 보게 되면은 7 다음같이 1180을 나타내는 거 있어요. 근데 실제 이미지 사이즈 같은 경우는 224, 1280을 나타냈으니까 사이카이 ND 이미지 지원을 통해서 확대를 시켰고요. 그 다음에 그 저희가 예측한 프레딕트를 한 것의 클래스가 뭔지를 알아내는 것을 다같이 알고메스를 통해서 구현을 하고요. 그럼 이 그 아까 라스트 웨이트로부터 프레딕 클래스의 가정치들을 다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 두 값을 다 프로덕트를 해주면 되는데 이 리시브하는 부분들은 다 프로덕트를 해주기 위한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해주는 거고요. 다음같이 리시브를 하게 되면 이미지 그 배열 크기가 같은 224 곱하기 224 곱하기 1이 되고 얘를 통해서 얘를 최종적으로 224로 리시브를 하게 되면은 저희가 최종적인 어떤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데 그 이미지 결과를 보니까 다음같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이고 이 모델이 어느 부분을 중심점을 보고 학습을 했는지 알려줄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학습된 결과를 보게 되면 여기 숫자가 잘 안 보이지만 이건 보면 100% 계단 사진, 얘는 85.19%로 계단 사진이라는 걸 인식했고 얘는 99.97% 계단 사진, 얘는 0% 계단, 0.07% 계단, 얘는 99.98% 계단, 100% 계단, 0.7% 계단으로 매우 정확한 정도를 보여줬고 얘는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을 여기 위에다가 좀 사용시킨 조금 같이 띄운 건데요. 아까 이 데이터를 보게 되면 얘는 100% 계단인데 이런 이쪽 부분에 좀 중점점을 봤다는 걸 알 수 있고 얘도 계단 부분에서 이쪽 부분에 중점점을 봤다는 걸 알 수 있고 얘는 이쪽 부분을 중점점을 봐서 계단이 아닌 걸 인식했고 얘는 이쪽 부분을 중점점을 봐서 계단인 걸 인식했다는 거고 좀 모델 봤을 때 좀 잘못된 결론을 얻었던 결과들이 몇 개 있었는데요. 다음 같은 경우입니다. 99.97%로 얘는 계단이라고 인식하는 그건데요. 얘는 다음 같은 부분을 보고 그렇게 인식했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진행을 하고 데이터셋을 늘려서 다시 학습을 시켜본다든지 아니면은 조금 이 데이터 자체가 오류가 있는 건지 학습 과정을 좀 더 면밀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잘 인식을 했고요. 그리고 이때도 100% 계단 인식했고 이때도 100% 계단 인식을 해서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을 찍은 방금 같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과정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계단의 개수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미지 가축 방향의 픽셀 값을 구하고 그다음 픽셀 값에 대해 미분을 합니다. 그리고 미분한 값에 대해서 피크점을 찾으면 계단의 개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미지 전 처리하는 코드입니다. 우선 이미지를 회색으로 바꾸고 그리고 이미지 안에 있는 그 잡음들을 없애줍니다. 캐니엣지도 적용하고 호표 반응도 적용합니다. 다음은 이미지를 회전시키는 단계인데 아까 캐니엣지랑 호표 변환을 한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우선 호표 변환을 이용해서 그 호표 변환에 나타난 선들의 기울기를 모두 얻어냅니다. 이거 얻는 이유는 계단이 조금 기울어져 있을 수도 있으니까 계단에서 나타나는 윤곽선
대해서만 그려진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기울기에 대해서 평균값을 내고 또 다시 평균값에 가장 가까운 5개만 뽑아내가지고 다시 평균을 냅니다. 그 후에 기울기가 탄젠트 값이니까 옆탄젠트로 해서 각도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회전 변환을 통해서 이미지를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계단 개수를 세는 코드입니다. 우선 이 가로합수 구해주고 가로합수에 대해 변화량을 구해줍니다. 변화량을 구해준 뒤에 이 변화량에서 2분의 1 최대값 변화량의 최대값의 20분의 1을 보다 작은 애들은 모두 0으로 설정한다 라고 해주고, 그리고 여기서는 티크 값을 찾는 코드인데 그러니까 사이파이에서 임포트를 해가지고 쉽게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그 결과입니다. 우선 원본 이미지이고 케니지를 적용한 이미지입니다. 다음은 계단 개수를 구하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일일이 세보면은 10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걸 이렇게 X 표시 되는 게 피크점인데 첫 번째 피크점과 마지막 피크점을 알 수 있으면 이 거리를 알 수 있거든요. 픽셀 간의 거리. 그러면은 우리가 학교 계단의 길이를 알고 있으니까 처음과 끝점 사이를 거리를 알면 계단의 그 길이를 알 수 있습니다. 크로스 레티온을 이용해 가지고 다음은 인텔 리얼센스 2435의 사용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사양은 계란이고 측정 가능 거리는 최대 10m, 2개의 딥스 카메라를 사용하는데 스테레오 방식으로 뎁스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다른 하나의 카메라는 RGB 카메라로 RGB 이미지를 얻습니다. 그래서 먼저 인텔 리얼센스 2.20 SDK를 다운로드하고 그걸 통해서 이 두 가지를 얻을 수 있는데, 리얼센스 비오를 통해서는 다음과 같이 떨어진 거리, 길이 측정, 포인트 클라우드 이미지, 뎁스 카메라, RGB 카메라로 이렇게 뎁스 이미지를 구할 수 있고 그냥 사진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떨어진 거리는 그냥 마우스를 갖다 대면 그 위치가 얼마나 뎁스 카메라 리얼센스 카메라를 통해서 얼마나 떨어졌는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메저를 통해서 길이 측정을 할 수 있고, 포인트 클라우드 이미지는 말 그대로 점으로 표현한 3D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뎁스 퀄리티 툴은 이제 2D 뎁스는 아까 전에 리얼센스 뷰어로 바꿔요. 3D 뎁스 이미지는 이렇게 퀄리티 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인텔 리얼센스 D435와 제슨 나노를 사용할 건데요. 먼저 이렇게 연결을 했고요. 이 공유기 같은 그 안테나를 통해서 제슨이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그 다음 노트북과 제슨이 사용하는 와이파이를 같게 만들어주고 BNC 뷰어를 킨 다음 제슨을 이렇게 컴퓨터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고요. 들어간 다음에는 이제 터미널을 켜서 SDK를 다운로드하고 이제 뷰어를 작동시키면 이렇게 있는 노트북에서도 이렇게 인텔 리얼센스 뷰어 같은 걸 작동시킬 수 있게 됩니다. 향후 계획 및 문제점. 저희는 추후에 GitHub을 이용해가지고 공동 작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우선 이렇게 레포지토리를 만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캠을 이용해서 아까 공간적인 정보를 얻어냈다면 이제 캠을 이용한 위클리 슈퍼바이스드 시메틱 세그멘테이션을 통해서 사람이 직접 데이터를 어노테이션 하지 않고도 직접 계단의 이미지를 마스킹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구현할 것입니다. 이제 아까 전에 인텔 리얼센스 D435와 제슨 나노를 함께 사용했는데요. 원래는 이거를 다음에 하려고 했지만 오늘 하였고요. 터미널로 이제
로보틱 OS를 사용해서 좀 더 하드웨어적인 접근을 용이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파이썬에 접근하기 위해서 파일 리얼센스 라이브러리를 설치하고 그런 작업을 할 것입니다. 이제 저희가 남은 과제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카메라를 얻은 이미지를 어떻게 전송하고 그런 전송 방식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하드웨어 구축을 어떻게 할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잭슨 나노에 그 핀들이 있는데 아두이노처럼 사용할 수 있는 핀들이 있어요. 그래서 GPIO 제어라고 제너럴 퍼포스 인풋 아웃풋 제어라는 게 있는데 이런 제어를 통해서 아두이노처럼 하드웨어적인 요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어떤 형식을 사용하는가인데요. 아직 생각 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해주시면 되거나 아니면은 이해가 안 간 부분이나 제목 한 번만 띄워주세요. 제목. 맨 처음 그냥 가져. 아니 할 수 있어. 좀 누르면 되지 않아? 이거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많이 보던 건데. 공간 지각이 공간 적응. 그 선생님이 질문 그 발표하는 거 잘 봤는데 네. 좀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첫 번째, 연구 수준이 지금 비슷하다면 여러분들이 하는 얘기를 여기 앉아 있는 친구들이 잘 들을 수 있을 텐데 아쉽게도 연구를 같이 진행한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은 지금 여기에 대한 기본 베이스가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발표 수준은 여러분이 연구한 내용을 이 친구들이 다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발표를 한 거야. 근데 발표 내용이 좀 어려워. CNN이 뭔지, CNM이 뭔지 이런 거에 대한 그 정의도 지금 이미지 처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비전 인식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친구들한테 뭐 이런 라이브러리를 써서 이런 기법을 써서 라고 장황하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발표는 지금 제목이 이거잖아요. 시각장애인의 공간지각 및 공간 적응을 돕는 보조장치 개발. 그러면 어떻게 하면 공간을 지각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아까 그 장황한 설명이 나왔다면 왜 우리가 그런 공간 지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계단하고 일반적인 평면하고 구별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은 많이 없어지고요. 그냥 이 기술에 대한 내용만 막 그냥 발표를 한 거야.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품과 거의 지금 그렇죠? 완성되는 게 거의 제품과 관련이 있잖아요. 그럼 어떤 형태로 시각장애인한테 도와줄 건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시각장애인이 뭘 가장 어려움을 겪는지에 대한 어떤 사전조사가 없는 상태에서 시각장애인은 잘 안 보이니까 힘들 거야 라는 판단으로 가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선배들 중에 이런 케이스들을 되게 많이 연구를 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근데 그래서 되게 이게 불편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진짜 그런 장애인 시설에 가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전혀 의외의 결과가 나왔어요. 불편하지 않다. 불편하지 않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불편하다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실제 그 사람들은 그렇게 불편하지 않대요. 시각장애인 내비게이션을 찾은 그렇게 불편하지 않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생각은 참 좋은데 이걸 하려면 결국은 사전 조사를 먼저 해야 돼. 진짜 우리 생각이 불편하겠지? 이게 아니라 진짜 이런 거를 어디에서 불편함을 느끼는지 내가 실제로 설문조사를 진행을 해야 거기에 맞는 게 나오는 거지. 그렇지 않은 이 상황에서 하면 내가 열심히 만들었는데 안 쓰는 거죠. 왜? 불편하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이야기한 게 여러분들이 약간 아쉬울 거예요. 우리 열심히 준비했는데 근본을 흔드는 얘기를 해서
그렇게 좀 아쉬움을 느낄 수 있는데 제목과 관련해서 사실 제목이 전부잖아요. 그죠? 그러면 왜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졌고 그래서 어떤 장치를 개발하려고 하고 이런 거에 대한 앞에 부분은 다 없는 상태에서 기술만 나와 있으니까 기술이라는 게 뭐야? 널리 사람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게 기술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조언 감사합니다. 아이디어는 좋아. 아이디어 좋고 의미도 참 따뜻해. 그런데 과연 이 사람들이 힘들 것인가?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까지 구현을 할 것인가? 전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사실은 이런 비슷한 이유도 많잖아. 구글 글래스라든가 이런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죠? 아까 이제 마지막으로 발표할 때 어떤 형태로 만들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바뀌었잖아. 뭘 먼저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기술을 가져갈 것인가를 고민한 게 아니라 기술을 먼저 만들고 그리고 나서 거기를 적용해서 어떤 제품을 만들 건지 지금 역으로 가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조언 감사합니다. 방금 거에 대해서 지금 이게 약간 처음에 발표할 때 저희가 이번에 중간 발표 과정에서는 저번에 계획 발표할 때 그 부분을 매우 자세히 설명을 해서 같은 R&D 친구들이니까 이해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발표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그 부분도 꼭 넣었어야겠다는 저 약간 조금 잘못된 판단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죠. 개괄적인 부분을 설명하고 그다음에 과거에 했었던 부분을 살짝 언급한 다음에 그 이후 시점 이후로 중점적으로 했었던 부분을 오늘 설명을 잘 했어요. 근데 어려운 부분을 항상 큰 단을 넘었으니까 중요한 부분은 이제 완성도 있게 어떤 상황에 어떻게 적용하고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를 잘 정해서 구현을 하면 충분히 이제 좋은 결과물이 나올 것 같고요. 아까 김현철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설문조사를 한번 시각장애인분들을 상태에서 일단 계단이 전반적으로 불편하다는 것은 이미 제가 제 주변에도 큰아버지분이 시각장애인이셔서 조언을 그분에서 많이 얻었고 그 시각장애인 서비스 센터장 그분에게도 연락을 구해서 대충 이런 부분들이 많이 어려워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개인에 의한 생각인지 아니면 전체에 의한 생각인지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한번 어떤 공식적인 그런 투표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계단에 대해서 지금 많은 정보들을 구했는데 이 정보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거기다 얹으면 요즘에 TTS가 많잖아요. 그래서 시각적인 정보를 TTS로 바꿔서 음성으로 알려주는 이제 장치들이 요즘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TV 같은 경우에 영상이 나오면서 사운드가 같이 나오잖아. 시각장애인한테서는 어떻게 보면 TV가 되게 큰 이게 아닌 것 같지만 시각장애인이라고 해서 앞을 다 못 보는 건 아니에요. 예, 색약도 있고 아니면 생명도 있고 근데 희미하게나마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자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못 본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즘 TV 중에는 그 자막을 음성으로 바꿔주는 TV도 있어요. 제품화되어 있는 TV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런 지금 이 보조 장치를 만든다고 하면 결국 인터페이스에는 음성이 100% 들어가야 되잖아. 그죠? 네, 그걸 저번에 계획 발표할 때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좀 더 구체화시켜서 얘기를 했어야 했는데 음. 제가 그걸 그걸 좀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같이 좀 하면 어떨까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실내에서 적용을 할 거면 네. 이게 기술 구현을 하는 측면에서 좋아요. 근데 계단을 인식하려면 카메라로 실내 공간은 이미 픽스된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다 QR코드 하나 박아놓으면 되겠죠.
굳이 어렵게 이거를 학습을 시킬 필요가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실내 공간이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계단이라고 하는 거는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지는 공간은 아니죠. 근데 장애인분들이 움직이는 공간이 항상 일정된 공간은 아니잖아요. 일정된 공간이라고 하면은 그 옆에 자을 수 있는 손잡이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맞아요. 건물이 지금 실내 건물이라고 했을 때 네. 가정이 실내라고 했죠. 건물이 수시로 변하나요? 건물 안쪽이? 네, 그 건물이 꼭 실내가 아니어도 된다는 확장성에 초점을 맞춰서 연구를 진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아까 이제 얘기를 하는 거는 계단이라고 하는 거를 계단을 추출해서 계단에 이제 카운팅도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제목에서는 시각장애인의 공간 지각 및 공간 적응을 돕는 보조장치 개발이잖아요. 그러니까 단편 중에 하나의 기술을 구현하는 게 초점이라고 하면 연구 주제를 제목을 바꾸던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다 좋은데 실내라고 하는 공간에서 계단이라고 하는 곳에 많은 자원을 쏟을 필요가 있느냐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찾아보니까 지금 방금 찾아봐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뭐 내비게이션 시스템 바로 나오네요. 외국에서 지금. 그러니까 이미 시스템이 있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고 이거를 지금 저 제목이랑 연관시킨다라고 하면 실내 공간은 실내의 어떤 공간적인 구조, 건물 구조는 많은 변화가 없죠. 생각보다는. 그렇다면 실외에서는 도로가 있긴 있지만 도로가 아니라 뭐 인도를 간다고 했을 때 인도라고 하는 공간은 뭐 로드뷰를 찍는다 하더라도 촬영된 시점의 어떤 그 이미지 정보랑 시각장애인이 걸어다닐 때 이미지 정보가 상당히 많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초점을 맞춰서 사례를 설명을 하면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학습을 시킨다고 하는 건 학습 모델을 이제 구현을 한 다음에 실제 실시간으로 촬영된 영상에서 앞에 장애물이 있느냐 없느냐 장애물의 형태는 무엇이고 그 중에서도 계단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변화된 이미지가 기존의 내비게이션이라는 것도 기존의 어떤 그 지도 이미지를 많이 하는데 그 이후에 변화된 정보에 대해서 지금 이 여기에서 하려고 하는 기술을 잘 접목을 한다라고 하면 실내보다는 실외 쪽에 접목을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좀 더 효과성이 더 높지 않을까라고 하는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까도 잠깐 얘기하다가 중간에 내 말을 끊어가지고 말을 못했는데 지금 기술적인 부분에 이런 부분은 충분히 연구가 많이 되고 그러한 그 연구 자세라든가 기술적인 부분 능력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어느 부분에 더 적용하는 것이 더 극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이 상황을 좀 더 파악을 해보면 더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 연구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좀 외부대에 꼭 참가를 해보기 바랍니다. 알겠죠? 비슷한 개념으로 비콘도 있어요. 아까 이도영 쌤 하신 말씀을 좀 얹어가면 QR 코드도 있고 비콘도 있고 왜냐면 스마트폰은 요즘 다 갖고 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폰에 신호를 줄 수 있는 비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요즘 계속 개발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과 관련해서 차별화를 두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수고 많았습니다. 자, 다음 팀은 20분 발표할 거 아니지? 그럴 리가요. 그렇죠. 선생님이 이렇게 좀 세게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여기서 하나라도 좀 더 얻어가기를 바라니까 잘했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합니다. 또 괜히 또 슬퍼하지 말고 우리에서 긴장하자. 그냥 제일 어려운 거는 다 해놨어. 이거 적용만 잘하면 돼.